그래서 사실 근데 걱정은 이 불펜 투수들은 좀 보강은 했지만 어찌 보면 선발진을 꾸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들고요. 이 정영일의 눈에서 네. 투수 비교를 해보자면 네. 기아와 기아는 사실 정상적인 로테이션으로 잘 운행만 된다면 네. 강하죠. 네. 마무리 확실한 마무리 있고 확실한 셋업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이 정혜영 선수 마무리 선수가 조금 부진했잖아요. 네. 그래서 의문점이 남기 때문에 사실 기아 불펜이 조금 더 약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는 확실한 마무리가 김서현이 생겼고 그 앞에 던질 수 있는 선수가 셋업맨으로 정우주 선수나 그 외에 뭐 박상원 선수 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사실 불펜으로만 놓고 본다면 좀 더 강해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새로 영입된 새 선수와 기존에 있는 기아 불펜들이 정상적인 컨디션만 보여준다고 하면은 정말 올해 리그도 재밌는 리그가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또 댓글에도 있었는데 이 양수호 선수가 가기 전에 또 하나에서 박정우 선수를 데려가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예측도 있었다고 하는데 박정우 선수는 내년 시즌 이번 시즌 기아에서의 어떤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될까요? 어떨까요? 안 풀렸을 것 같아요. 네. 보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지 않았으면 하나가 지명할 만한 선수인데 하나가 지명 안 한 거 보면은 이제 보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댓글 댓글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었는데 네네. 스포츠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 윤권한 롯데문님이 정세영 기자님 두산을 3위 했는데 타 채널에서 두산이랑 친분 있냐고 물어보심? 이거 질문. 5강 예측에서 뭐 정세영 기자님이 두산을 3위로 예측했더니 뭐 두산이랑 친분이 있어서 그런 거냐고 물어본 거 아니냐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5강 예측을 벌써 또 하셨나요? 아니 스앰플에서도 했어요. 네. 그래요? 했는데 순위를 하진 않았고 네. 두 분도 하셨어요? 네, 했어요. 네, 다섯 팀을 그냥 꼽았죠. 근데 타 채널에서 했으면 크보 라이브에서 했나요? 네, 그건 제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네. 네.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네. 모르겠네. 그럼 어디 뽑으셨어요? 제가 없는 정세영 동안. 기자가 뽑은 게 삼성, LG, 두산, 그다음 두 개가 어디죠? 두 개가 롯데. 삼성, LG, 두산. 삼성, LG, 두산은 확실히 했어요. 그쵸, 삼성, LG, 두산. 네. 두 개는 기억이 안 나네. 네. 두 분은요? 저는 삼성, LG, 두산, SSG, NC. SSG, NC. 네. 코치님은요? 저는 LG, 삼성, SSG, 하나, 롯데. 오. 근데 그렇게 뽑았는데 지금 롯데 지금 부상 선수로 전주훈련 못 가고 지금 분위기 안 좋고 지금. 자, 맞아요. 이 얘기를 진짜 뒤에서도 조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뒤로 좀 밀어놓도록 하고요. 한화의 김범수 선수 공백의 여파가 있을까 이 이야기를 좀 정영일의 눈에 마지막 이야기로 네.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없을 것 같아요. 여파까지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어린 투수들 중에 하나에 좋은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네. 황준서 선수도 좋은 공을 불펜에서 던져줬고 네. 그리고 조동욱 선수도 너무나 잘 해줬기 때문에 어차피 그 왼손 스페셜이라는 그 한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파까지는 아닐 것 같고 충분히 다른 선수들로 대처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가 윤삼흠 선수가 했죠. 작년에 이미 네, 합류를 했죠. 제대로 네. 또 했으니까 이번 시즌에는 불펜에서 실제로 또 활약을 하게 되죠. 그렇죠. 뭐 올해 어떻게 모습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워낙 좋은 공을 갖고 있는 선수고 그 외에 뭐 주현상 선수도 있고 그러네. 좋은 불펜들이 하나가 꽤 있습니다. 한승현 선수가 KT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뭐 개막을 해봐야죠. 네.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역사상 그리 많지 않은 또 내부 FA를 잡지 않은 사례가 또 된 거 아닌가라는 예측을 또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범수의 공백 클까요?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오. 사실 조동욱이나 뭐 김기중이나 황준서나 이런 선수들이 분명히 좋은 투수들인데 왼손 투수들인데 이 투수들하고
김범수는 좀 유형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린 세 명의 젊은 투수들은 뭐 선발이나 롱릴리프에 가까운 투수예요. 근데 김범수는 그러니까 왼손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그렇죠. 한 경기에 던져도 1이닝이 안 돼요. 평균 이닝이. 네. 그러니까 좌타자만 상대하는 그런 유형의 투수인데 그게 이제 다른 선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에 이런 유형의 선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동욱이 가장 나을 것 같은데 세 명 중에서는 네. 네네. 그러니까 그 왼손 불펜 들어오기에는 네, 네, 네. 가장 낫지만 이게 이제 풀 시즌을 이렇게 김범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죠. 네. 지금 다나님도 그 하나의 뒤에 어린 투수들이 뒤에 한승혁, 김범수가 있어서 잘 던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냐? 뭐 그것도 무시는 못하죠. 하지만 다만 이제 한승혁 선수가 작년에 잘했지만 올해는 저는 정원주 선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단장님 말씀처럼 김범수 선수는 스페셜 왼손 스페셜 한타자 두타자 내외로 던지긴 했는데 저는 그래서 선출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른 선수가 충분히 대처가 된다. 근데 그런 건 그럼 어떻게 보세요? 하나에서는 왼손 스페셜리스트로 썼어요. 근데 네. 지금 기아에 왔을 때는 뭐 쓰임새 팀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쓰임새가 좀 달라져서 왼손 오른손 구별하지 않고 김범수를 쓸 수도 있을까요? 네, 어떻게 던지느냐가 제일 관건이긴 하겠지만 기아 입장에서는 스페셜리스트로 FA로 영입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사실 기아는 또 롱릴리프가 좀 필요한 상황. 롱까지는 아니고 아마 필승조 상황에서 김범수 선수는 해줘야 되는 투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을 주고 데려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그런 실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범수 선수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성장된 더 좋은 모습을 기아 가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너무 올라가 버려서 제가 댓글을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또 기아에서 진짜 김범수 선수를 롱으로 쓸 생각까지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겠죠. 네. 네. 그런 질문이 또 있어서 한번 또 소개를 해봤고요. 자, 댓글 너무 되게 많이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좋아요. 이 초반에 또 기아 같은 경우도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곽도규 선수가 복귀할 때까지 불펜진들이 잘 버텨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홍건희 선수 부상 이슈는 또 어떤지 그렇죠. 몸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어떻게 좀 들리는 게 있을까요? 저도 들은 건 없는데 일단은 기아 대부분의 지금 불펜 투수들은 무릎표가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투수들이기 때문에 작년에 성적이 물음표였다면 올해는 느낌표로 바꾸기만 한다면 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위의 성적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뚜껑을 열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것이 항상 이 시즌을 예측하는 게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마운드 불펜만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사실 시즌을 치르면 이 투수 공격과 이 수비 그리고 불펜 지금까지 이게 잘 맞물려야 맞아요, 성적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참 예상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고. 네. 진짜 근데 단장님은 항상 이렇게 스토브리그 되면 막 이번 시즌 예측해주세요, 다음 시즌 예측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거의 매년 들어오셨을 텐데 진짜 이번 시즌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시즌이 있을까요? 이렇게 막 외국인 선수도 많아지고. 그렇죠. 사실 저도 왜 순위 예측이 이렇게 안 맞나. 네, 그러니까 아니 저만 안 맞는 게 아니고 어려워요. 왜 이렇게 안 맞나라고 최근에 제가 나름대로 좀 그 연구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럼요. 데이터하면 단장님인데 예. 이럴 리가 없는데. 야구 수학. 그러니까 야구 수학 데이터하면 난데. 아니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선수 같아요. 외국인 선수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10개 구단 체제가 2015년부터잖아요. 네. 2015년부터 작년까지 11년간의 WAR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외국인 선수 WAR을.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니까 외국인 선수가 한 26%? 한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개 구단 다 통틀어서. 근데 이게 적지가 않은 게 국내 선수는 이게 변화폭이 별로 안 많아요.
FA로 인해서 인아웃이 있을 경우에 조금 변화가 있는 편인데 외국인 선수는 한화처럼 폰세 와이스가 잘해서 미국을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 세 명이 다 그 다음에 똑같이 한다고 해서 잘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았을 때가 30%가 있었거든요. 네. 그 외국인 선수 비중이 네. 30%라고 쳐도 이게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는 많은 거예요. 30%라는 게.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팀 전력의 뭐 반 이상이란 절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WR로 계산해 보니까 절반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절반까지는 아니고 한 26%, 30%요 정도 수준인데 이게 이제 변동폭이 큰 거예요. 외국인 선수는 국내 선수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어렵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두산의 콜어빈 같은 경우는 거의 10명이면 10명이 다 좋은 선수라고 그랬습니다. 15승 보장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맞아. 아니잖아요. 사실. 이 얘기 할 때는 진짜 콜어빈 이야기는 두고두고 아마 네. 계속 회자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좀 다른 의미로 깜짝 놀랐던 외국인 선수로 그쵸. 네. 남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과거에도 그랬고 메이저리그 경험 있는 선수들이 한국 와서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많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콜어빈은 좀 놀랍긴 했어요. 네, 그리고 뭐 한국 리그라는 뭐 특성도 그렇죠. 있을 것이고, 네. 뭐 ABS의 영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네. 있었고, 네. 아, 무간도님이 류 단장님 치트키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대요. 정답을 네, 정답을 알려줍니다. 아니 근데 저도 작년에 순위 예측할 때 그 데이터로 뽑아서 해봤는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맞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거는 과거 기록이잖아요. 과거 기록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또 안 맞다. 오히려 감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명언이네. 네, 제 경험으로. 네.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아시아 쿼터 네, 아시아 쿼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감 잡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과거 이거 진짜 명언이다. 기록은 과거일 뿐이니까. 그리고 네. 또 그 기록을 바탕으로 절치부심한 선수가 어떻게 변할지는 진짜 아무도 맞아요. 예측을 네. 못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순위 예측은 뭐 저희가 또 재밌자고 하는 거고 끝나고 나서 놀리려고 네네. 단장이 놀리려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저희가 정영일의 눈을 통해서 하나와 기아 이 불펜 투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도 또 네. 유익한 이야기들 많이 알겠습니다. 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저희가 정영일의 눈을 통해서 하나와 기아 이 불펜 투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도 또 네. 유익한 이야기들 많이 알겠습니다. 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이슈, 롯데 불펜은 괜찮을까입니다. 아, 자, 캠프부터 부상 변수 그리고 뭐 선수의 사생활 논란까지 참 바람 잘 날이 없고, 그래서 아까 정열 코치님이 말씀하신 대로 5강으로 예측했는데 이러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롯데가 이게 시작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네. 뭐 사생활 논란도 논란이지만 마무리 투수와 셋업맨 투수가 지금 부상으로 캠프를 못 갔잖아요. 네. 이게 롯데는 김태형 감독님이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갈 길이 정말 바쁜 게 저는 롯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외국인 선수 2명이 정말 잘 뽑았다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두 선수를 받쳐줘야 되는 선수들이 마무리와 셋업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야수들인데 어떻게 보면 7, 8, 9에 던져줘야 될 선수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롯데는 참 감독님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뭐 새해 그냥 액땜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코치에 합류하지 못한다는 건 사실 선수한테 좀 너무 큰. 물론 부상은 당하고 싶지 않았겠죠, 선수는. 근데 이게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이게 시작부터 어그러지니 그게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사실. 네, 사진도 참 어떻게 저런 네. 표정을 짓는 사진을 어떻게 잘 골라가지고 이렇게 쓰셨네. 롯데 네. 팬들은
많이 욕했을 것 같은데요. 많이 기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용병 두 명이 정말 괜찮았고 맞아요, 그 장타력 부족하다고 해서 한동희 선수가 또 때마침 제대를 했고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이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주축 투수들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심란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팀을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가 캠프부터 합류를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아니 뭐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있을 수는 지금 있죠. 롯데가 지금 3명 지금 뭐 김원중, 최준용에다가 또 정철원까지 정철원까지. 이게 이건 이유가 좀 다양하잖아요. 네. 뭐 교통사고에 그렇죠. 뭐 부상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훈련하고 부상에 그다음에 뭐 가정적인 사생활, 사생활 문제 이렇게 해서 다 지금 이렇게 캠프 시작하기 전부터 이게 좀 삐걱거리고 있으니까 김태형 감독의 말 맞다나 이제 바람 잘 날이 없다. 근데 이게 구단이나 선수단이나 코칭 스텝이 봤을 때 이 캠프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분위기면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캠프 때 어수선해요, 사실 네. 분위기도. 네. 진짜 그렇겠어요. 네. 주축인 불펜 투수들이 사실 선수 한 없이. 명만 이런 문제가 있어도 어수선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3명이잖아요. 근데 이거 3명이 다 필승조예요. 네. 그러니까 불펜 필승조. 네. 네네. 네. 거의 불펜에서 1, 2, 3에 가까운 투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안하죠. 사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되면 내가 이번 시즌 우리 팀의 불펜 마무리 내가 맡는다 뭐 이런 생각으로 또 뭐 그 전에 복귀를 이 선수들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떠오르는 게 윤성빈밖에 없어요. 네네네네. 네. 근데 지금 딱히 떠오르지 않는 거 자체도 지금 롯데에게는 좀 큰 문제죠. 네. 더구나 사실 이게 이 말씀대로 교통사고와 부상도 있지만 이 정철원 선수 같은 경우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슈들로 이렇게 됐다 보니까 이게 뭐 사생활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냐 뭐 이런 반응도 있고 네. 그것과 관련해서 좀 야구만 잘하면 되지 않냐 네. 또 이런 반응도 있긴 또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사생활이긴 하지만 이게 알고 싶지 않아도 사실 알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모든 프레셔는 선수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멘탈적으로 이게 선수가 잘 이겨내길 바라지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 뭐 네. 야구로 보답한다, 뭐 야구로 보답한다는 말 하지 말아라, 막 네. 이런 것도 뭐 팬들 사이에서도 워낙에 뭐 많이 갈리는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럴 때 좀 선수들이 어떻게 좀 마음을 다잡아야 될까? 진짜 제가 생각해도 다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금 선수들보다는 롯데 감독님이신 김태형 감독님이 제일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네, 이게 1년 시즌을 하면서 어느 정도 구상을 다 해 두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네. 지금 벌써 구상이 틀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 선수들의 대처할 수 있는 선수들을 또 찾아야 되는 게 캠프의 임무가 돼버렸기 때문에 롯데는 뭐 이것저것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네. 윤고나한 롯데님이 이렇게 올해 안 좋은 일을 앞에 다 겪고 마지막에 웃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가을 롯데 가자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진짜 정말 연초에 하는 큰 액땜이었으면 좋겠다는 네. 또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이렇게 만약에 캠프에 또 합류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한 시즌 전체를 치르는 데에 영향이 투수에게는 더 큰가요? 어떤 야수 비슷한가요? 투수? 큽니다. 투수들은. 저도 제 개인적인 일로 캠프를 한 번 안 갔었는데 네. 제가 그때는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캠프를 못 간다고 해서 못 갔는데 쉽지 않아요. 투수는 이 몸 만드는 게 캠프의 거의 80%일 정도로 좀 크거든요. 날씨 영향이. 근데 만약에 캠프를 못 따라가고 이 추운 날씨에서 몸을 만든다. 이게 몸이 생각보다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또 시즌이 또 일찍 시작이 되기 때문에 캠프를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좀 타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야, 이러면 롯데가 박진형을 보낸 게 좀 아쉬워질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박진 선수, 윤성빈 선수가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 이런 댓글들도 있네요. 이런 선수들이 좀
내가 해야겠다. 뭐 어떻게든 버텨야죠 롯데는. 예. 문제는 이 선수들이 언제 복귀를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 예. 롯데는 어쨌든 일은 벌어졌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 있는 선수를 빨리 찾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예. 홍민기 선수는 시즌 말에 입스 와서 불펜 피칭도 한동안 못했다. 입스를 겪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더 많더라고요. 근데 뭐 괜찮던데요? 마무리 캠프 때 던지는 거 보니까 입스 걱정할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혹시 가까운 투수 중에 뭐 이렇게 입스를 실제로 겪은? 저요. 그게 바로 접니다. 네. 어떻게? 저는 입스가 좀 몇 년 동안 있었어가지고. 진짜요? 네. SK 지명 받기 전까지, SK 지명 받고 나서도 입스가 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군대 가서 좀 풀었었거든요. 어떻게 해소를 하셨? 뭐 정말 하루 종일 공만 던집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좀 이해를 하고 어떻게 좀 잘 추스를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지 혼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혼자서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그게 좀 이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입스가 사실 극복하려고 하루 종일 공을 던져도 이 실제 상황 이 경기에 투입돼서는 네. 또 느낌이 다른. 완전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거의 시합 때 입스는 그때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입스가 오는 게 대부분 캐치볼 시작을 할 때 입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입스가 캐치볼 할 때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니까 마운드에서도 집중을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경우는 거의 멘탈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옆에서 잘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캐치볼 상황에서 극복이 되면 네. 실전 상황에서의 네. 투입은 또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사실 진짜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문제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게 계속 심각해지니까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건 옆에서 정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면 또 금방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홍민기 선수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 이게 결국은 작은 심리적인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들인데 자, 입스가 있는 선수들도 또 잘 극복을 해냈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경험담까지 네. 들어보는 또 시간이 됐습니다. 롯데가 이 불펜진들이 합류하지 못하는 스프링 캠프 분위기를 잘 추스르고 좋은 결과를 얻고 돌아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